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PT쌤 이강석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인 보충제에 대해서 오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충제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기억이 많이 나시는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그리고 부스터, 그리고 BCAA, 그리고 크레아틴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BCA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CAA는 어떤 말이냐? Branched Chain Amino Acid라는 그 말을 줄여서 BCAA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풀었을 때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인 세 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에서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에서는 10가지에서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으며 비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였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며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보충제라고 합니다. 보충제.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일반 분들께서 지칭하는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약이라고 하죠.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거나 그때 섭취하는 것을 약이라고 하는데 보충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 영양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보충제라고 합니다. 이 점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BCAA는 이소류신, 류신, 발린 이렇게 세 가지로 분지사슬 아미노산 형태로 해서 이루고 있는데 BCAA를 섭취하시는 이유는 단백질 합성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보디빌더 프로들도 이런 말을 했죠. 프로틴과 BCAA와 여러 가지 무기질 그리고 그런 영양제 부분을 섭취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꼽았던 게 당연히 프로틴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BCAA였습니다. 그만큼 BCAA가 우리 체내에 흡수가 돼서 근 성장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BCAA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BCAA 효과 세 가지. 첫 번째, 뼈와 근육에서의 성장. 두 번째, 우리 호르몬 생성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으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들에서의 치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류신하고 이소류신, 발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애가 메인이냐? 류신입니다. 그 세 가지의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애가 류신이에요. 그러면 이소류신과 발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류신이 좀 더 근세포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이소류신과 발린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벤치프레스라 그리고 푸시업 있죠. 그 대표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 주동근 어디죠? 맞아요, 가슴이에요. 가슴인데 보조근으로 해서 삼두, 이쪽 편 있죠. 삼두와 그리고 우리 삼각근에서 전면 삼각근 얘네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슴에서의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류신 자체가 BCAA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소류신과 발린이 아까 보조근, 삼각근의 전면 삼각근과 삼두처럼 이렇게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보충제를 지금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말고 나중에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남자분들은 전부 다 근육을 키우고 몸을 좀 더 키우고 싶은 목적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떠냐? 몸이 슬림하면서 S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분들은 웨이트 위주에서 운동이 이루어지며 여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즐겨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남자분들한테는 진짜 정확한 운동 방법과
정확한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이 갖고 계시면 BCA에 대해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에서 유산소성 운동이 주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CA를 섭취하셔도 그냥 우리 몸에서 수분을 섭취했듯이 똑같이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의 성장은 약간의 고통을 주셔야 돼요. 생리학적인 용어를 쓰면 근육은 운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젖산이 분비가 되고 젖산의 분비에서의 역할은 관절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피로도를 만들어내고 근육통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어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BCAA인데 그 BCAA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처럼 고강도 운동을 하셨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의 경력이 되셨을 때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냥 보충제만 먹어서 많이 도움이 되냐?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충제를 섭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의 소화기관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보통인 수준보다 올라왔을 때 보충제를 섭취하면 보다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BCAA는 그러면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 운동 30분 전, 그리고 운동 중, 운동 후 다 섭취가 가능합니다. 고객분들한테는 운동 전 30분이 가장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서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영양분들이 근육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BCAA를 섭취하시게 되면 좀 더 서포트가 돼서 운동의 퍼포먼스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중에 섭취를 합니다. 저는 운동 중에 섭취를 하니까 오히려 몸에서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전이든 중이든 후든 본인이 실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좋을 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 해서 시도하기 좋고 영양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며 양도 많고 그러니까 가성비, 맛도 좋은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트레이너들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모온으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X로 시작하는 BCAA 보충제가 있습니다. 금액도 괜찮고요. 맛도 여러 가지면서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도 효과도 괜찮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릇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PPL은 아니에요. PPL은 아니고 그냥 제가 고객분들한테 처음에 가장 제가 권장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BCA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프로틴, 단백질, 이 단백질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섭취해야 되며 이 효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충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보충제예요. 근데 보충제는 한마디로 영양분에서의 섭취를 식사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서 서포트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이지 메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너로서 권장드리는 거는 일반 음식을 골고루 나눠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과 그리고 프로틴과 이런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보충제를 꾸준히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음식을 주로 두되 밸런스가 잡혀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보충제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보충제에 대해서의 또 알고 싶은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